금일 주제는 DT 플러스 2를 이용한 태스크 수행 시간 측정 방법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저희가 이렇게 어, MBTI를 이용해서 좀 관심을 끌어보았는데요. 이 제목보다는 아래쪽에 주제에 좀 더 관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요로 들어가자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태스크라고 하면은 인베디드 시스템이나 ITOS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실행 가능한 기본적인 코드의 단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스크들을 잘 관리하는 것은 RTOS 기반 시스템에서 뭐 안정성이나 실시간성, 그리고 성능까지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태스크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해서 혹여나 어떤 태스크가 데드라인 미스가 난다. 그러면은 그 소프트웨어가 어떤 부분인지에 따라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로 이러한 태스크 수행 시간을 자동차 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요. 지금 참석하신 분들 중에 자동차 산업 관계자분들이 꽤나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자원 사용량 검증이라는 항목으로 굉장히 많이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러한 태스크에 대한 수행 시간 검증을 DT 플러스라는 툴로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텐데요. 페이지가 네. 아무래도 DT 플러스를 통한 DT 플러스의 웹이나긴 하지만 DT 플러스라는 툴에 아직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DT 플러스가 어떤 툴인지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DT 플러스란 한 줄로 요약하면은 탐침 코드 기반으로 진행하는 동적 테스팅 툴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환성이 굉장히 높은 툴이라서 어떠한 컴파일러를 쓰든 어떠한 아키텍처의 MCU를 가동하든 이제 큰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도 이제 파이썬까지 추가 지원을 하면서 파이썬이나 C, 자바까지 다양한 종류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이제 고민 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능으로는 뭐 커버리지 측정 기능, 그리고 프로파일링, 퍼포먼스 측정, 디버깅 기능까지 골고루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탐침 코드 기반으로 실행하는 DT 플러스라는 툴로 어떻게 태스크 수행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음, 먼저 사용하시는 환경에 이렇게 제가 크게 세 가지 예시를 들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인베디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가장 많이 접했던 세 가지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OS 환경이 있을 수 있지만, 어, 거의 비슷하고 이렇게 오늘은 세 가지 기준으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어메탈 환경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운영체제가 없이 하드웨어를 개발자가 직접 제어하는 형태의 개발 방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단순한 동작을 구현하고자 하는 굉장히 작은 프로젝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프로젝트가 복잡해질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모두 제어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OS를 써서 개발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가 RTOS, 리얼타임 OS라고 해서 실시간성을 만족하는 소형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OS 기반으로 개발을 진행했을 때는 그 OS 스케줄러 내에서 태스크 스케줄링이나 자원 관리 같은 거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좀 더 편하게 개발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토사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해서 OS라고 하지 않고요. 자동차 산업에서 쓰이는 국제 표준 아키텍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사만의 아키텍처로 이제 개발을 진행하게 되고 그 오토사라는 저 아키텍처 안에 ITOS 역할을 하는 OS가 자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오토사도 그냥 OS 환경이다라고만 이해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OS가 없는 논OS 환경인 베어메탈 그리고 OS가 들어가 있는 ITOS와 오토사 환경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이제 서로 비교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베어메탈 환경에서의 태스크인데요.
지금 왼쪽에 코드를 보시면 이 코드는 실제로 제가 예시로 작성을 해본 코드인데요. 이 태스크가 함수 형태로 선언이 되어 있고 메인 문안 while 루프 안에서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hile문 내부에서 주기적으로 태스크를 번갈아 가면서 호출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고요. 엄밀히 말해서 이 친구들은 태스크로 분류는 하고 있지만 C 코드상으로 봤을 때는 펑션과 동일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while문 안에서 태스크 1, 태스크 LED1이 끝나고 나서야 태스크 LED2가 호출되고 태스크 LED2가 끝나면 다시 태스크 LED1이 호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태스크 간에 서로 상호 간섭이나 선점 동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태스크 수행 시간을 어떻게 하면 측정할 수 있을지 알아볼 텐데요. 어,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태스크 안에 코드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태스크가 어느 정도의 수행 시간 동안 실행이 되는지 알아보려면 저희는 탐침 코드를 이용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의 시작 부분, 그리고 태스크의 끝 부분, 이렇게 인부터 아웃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 양 끝단에 테스트 포인트라고 하는 DT 플러스 툴의 탐침 코드를 삽입해 주면 그 시간 값이 나오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하고요. 뭐 주기 같은 것도 펑션 in에서 다시 한번 펑션 in까지 그 주기를 측정함으로써 그 시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DT 플러스 툴로 이렇게 끝단에 탐침을 해서 그 시간 보는 과정을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화면은 DT 플러스 2를 켰을 때의 화면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쪽에 프로젝트 안에 베어메탈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안에 베어메탈.c라는 C로 작성된 파일을 넣어 놨습니다. 이 C 파일은 제가 예시로 작성한 거라 실제로 동작은 하지 않는데 간단하게 베어메탈 환경에서의 태스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는 이 DT 플러스 2를 이용해서 탐침을 이 태스크의 양 끝단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DT 플러스 툴에서는 매크로 탐침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넣을 필요 없이 한 번에 테스트 포인트 삽입이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면 플랫 메뉴에 New 테스트 포인트 인설션 이 메뉴를 클릭함으로써 이 해당 파일에 이렇게 테스트 포인트라고 불리는 DT 플러스의 탐침 코드를 다 자동적으로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태스크의 양 끝단에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if문이나 아래 보이는 while문 같이 분기문 지점에는 전부 다 테스트 포인트라고 하는 탐침 코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제가 만든 샘플 코드인 만큼 실제 타깃에서 돌아가지는 않을 텐데요. 만약에 실제 타깃에서 돌아갈 때도 동일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기본적인 베어메탈 환경에서는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삽입되는 테스트 포인트만으로 양 끝단의 시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런타임, 태스크의 런타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어서 RTOS 환경, 그리고 오토사 환경을 알아볼 텐데요. RTOS 환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임의로 프리 RTOS 환경에서의 코드를 마찬가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로 태스크를 함수 형태로 선언하는 것까지는 앞서 베어메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다른 점은 아래쪽에 while문으로 주기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OS 기반으로 스케줄러를 동작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while문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스케줄러에서 각 태스크의 우선 순위 등을 확인하고 자원의 할당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이제 태스크 간의 상호 간섭이 일어날 수 있고 선점 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토사 환경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OS 스케줄러에서 오토사 내부의 OS 스케줄러에서 태스크 선점 동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태스크 간 상호 간섭이나 선점 동작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지금 태스크를 정의한 부분이 앞서 베어메탈이나 프리 RTOS 환경과 다르게 펑션 형태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사는 자체 규격이기 때문에 별도의 형식으로 태스크를 선언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이는 펑션 형태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베어메탈에서 보여드린 DT 플러스 테스트 포인트 자동 삽입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만약에 기존과 같이 탐침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수기로 사용자가 테스트 포인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OS 환경, 뭐 프리 RTOS나 오토사 동일하게 저는 가이드를 드릴 건데요. 이 OS 환경에서 어떻게 테스크의 수행 시간을 측정할 수 있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음,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는 베어메탈 방식에서 이렇게 태스크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테스트 포인트를 넣어서 그 시차를 계산하면 수행 시간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OS 환경에서도 그렇게 측정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다만 이 방식으로 측정을 해도 물론 그 수행 시간이 측정되는 것은 많지만 일부 단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오토사 환경에서의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펑션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사용자가 테스트 포인트를 탐침을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태스크가 만약에 두 개다. 그러면은 리소스가 사실 전혀 들지는 않겠지만은 실제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만약에 커서 태스크가 수백 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모든 태스크에 동시에 탐침을 하려면 굉장한 리소스가 들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불편한 점이 있다라는 게 단점이 될 수 있고요. 또한 태스크와 펑션의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 테스트 포인트를 넣을 때 앞서 베어메탈 환경에서 이걸 보시면 테스트 포인트의 설정이 펑션 인, 펑션 아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함수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테스트 포인트를 이렇게 앞뒤로 넣었을 때는 태스크와 펑션의 구분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스크가 수행하다가 다른 함수를 수행할 때도 태스크가 잠깐 멈추고 함수를 수행하는 느낌으로 표현이 돼서 조금 보시기에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스크 안에서 함수를 수행하는 건데 태스크가 잠깐 멈추고 함수를 수행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의 태스크가 하나의 펑션을 동시에 점유하고 있을 때, 동시에 사용하는 태스크가 있을 때, 그 점을 확인하는 것에서도 약간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약간의 불편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앞으로 가이드 드릴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타이밍 파라미터 항목이 측정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시작부터 끝까지 재는 런타임, 그리고 시작부터 다시 시작까지 들어가는 주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태스크의 타이밍 파라미터는 그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태스크의 동작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그래프가 기본적인 OS 환경에서의 태스크 스테이트 변화를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스테이트를 모든 OS가 가지고 있고요. 각 OS 설정에 따라서 이 상태 종류는 좀 더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태스크가 수행되지 않을 때는 서스펜디드 상태를 가지고요. 만약에 태스크가 이제 주기가 끝나서 수행이 될 타이밍이다. 그러면은 레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레디 상태의 태스크들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 하나만이 러닝 상태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태스크의 러닝이 모두 끝났다. 그러면 다시 터미네이트 동작을 거쳐서 서스펜디드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태스크 스테이트의 변화를 우선적으로 이해하고 계셔야 하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게 그러한 태스크 변화에 따른 태스크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레디 되는 시점, 러닝 되는 시점, 그리고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에 의해서
점유율, 백갱 시점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그 시점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런타임 같은 경우에는 러닝부터 서스펜디드까지 그리고 러닝되는 시점부터 다시 한번 러닝되는 시점까지 이렇게 단순하게 두 가지 요소에서만 생각을 했다면 이 태스크 스테이트를 고려했을 때는 그 항목이 레디되는 시점부터 러닝되는 시점의 IPT 그리고 레디되는 시점부터 서스펜디드 되는 시점의 RT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항목들은 특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자동차 산업에서 모두 측정해서 검증하는 것을 가이드 드리고 있기에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면은 조금 더 익숙하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웨비나 주제는 결국에 이 OS의 스테이트 변화 시점을 모두 DT 플러스 툴로 측정을 할 수 있냐라는 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볼 텐데요. 여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프리 RTOS의 예제 코드입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러닝 되는 시점, 서스펜디드 되는 시점, 레디 되는 시점을 모두 파악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러닝 되는 시점은 이 태스크가 실제로 동작하는 시점을 말하기 때문에 이 태스크가 들어가는 시점, 제일 윗단에 저희가 탐침 코드를 추가하면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러닝돼서 태스크가 실행됐네? 그러면은 요 실행되는 부분에 탐침을 넣어야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서스펜디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것처럼 함수가 나오는 시점에 탐침 코드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함수가 이제 끝나서 종료가 되는구나. 그럼 이게 서스펜디드 되는 시점이겠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볼 게 레디 되는 시점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디 되는 시점을 이제 DT라는 툴로 어떻게 찾을 수 있냐를 관건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레디, 러닝, 서스펜디드라는 스테이트 변화는 모두 OS 스케줄러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OS 스케줄러 내부의 코드에 함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러한 스테이트 변화는 OS 내부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함수 이 세 개는 프리 RTOS 환경에서의 태스크 스테이트를 변화시켜주는 함수입니다. OS 스케줄러 안에 물론 함수가 굉장히 많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저 세 가지 종류의 함수가 태스크 스테이트를 러닝으로, 서스펜디드로, 레디로 바꿔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과 다르게 태스크 내부에 탐침하지 않고 딱 이 세 가지 함수에만 탐침을 함으로써 태스크 동작을 모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방법을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보이는 코드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게 아니라 실제 프리 RTOS에서 복사해서 붙여넣은 코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vtask switch context라고 하는 아까 보여드린 레디에서 러닝으로 바꾸는 레디에서 러닝으로 스테이트를 스위치 시켜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코드는 다 공개된 위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 FreeRTOS 쓰는 분들이시면은 모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정확한 지점을 네, 스테이트가 변화되는 정확한 지점을 우선 확인을 할 거고요. 이 정확한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 코드에서 태스크 셀렉트 하이에스트 프리오리티 태스크라고 하는 굉장히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위치에서 실제로 태스크를 바꿔주게 됩니다. 태스크를 러닝 상태로 바꿔주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한 시간만 뽑아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태스크 정보가 좀 추가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태스크 내부에 함침을 했기 때문에 어떤 태스크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태스크 자체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지금 태스크 정보를 따로 추가하지 않아도 이 태스크가 실행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었는데요. 이거는 OS 스케줄러에서 모든 태스크에 적용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이 함수 하나에서 뭐 수십 개, 수백 개의 태스크가 관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함수를 러닝 스테이트로 바꿔주는데 어떤 함수가 러닝 상태로 바뀔지 그 정보들을 DT 플러스 툴로 같이 전달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때 사용되는 게 이벤트 아이디 테스트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특정 아이디 값을 혹은 특정 변수 값을 DT 툴로 보내서 데이터 추출이나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이벤트 아이디 테스트 포인트를 통해서 지금 V 태스크 스위치 콘텍스트에서 바꾸는 태스크의 아이디 값을 변수로 전달을 해줄 거고요. 그를 통해서 DT 툴로 인해서 어떤 아이디를 가진 태스크가 지금 러닝 상태로 바뀌었구나. 이러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실제로 DT 플러스 툴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지금 DT 플러스 툴을 제가 켰는데요. 지금 보이는 프로젝트는 힐링 펜이라는 좀 데모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프리 RTOS가 적용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소스 코드는 별도로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 프리 RTOS 환경에서 OS를 관리하는 태스크라는 파일을 제가 함찜을 하려고 꺼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PPT 자료에서 봤던 vTask 스위치 콘텍스트라는 태스크의 스테이트를 러닝으로 바꿔주는 함수에 한번 이벤트 아이디, 테스트 포인트를 탐집해 볼 계획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vTask 스위치 콘텍스트라는 함수를 찾아보면요. 네,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중에서도 정확하게 태스크 스테이트를 바꿔주는 요 코드 하단에 제가 테스트 포인트를 한번 탐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매크로로 탐침을 했는데 우클릭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종류의 테스트 포인트를 탐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뭐 펑션 인, 펑션 아웃도 자연스럽게 뭐 다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저희는 이 함수에 대한 이 함수가 언제 들어가고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어떤 태스크를 변경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벤트 아이디 테스트 포인트를 추가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함수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이곳에서 제가 전달해 줄 태스크의 아이디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를 변경할 태스크의 정보는 이 px current tcb라는 구조체 내부에 담겨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는 프리 RTOS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OS에서 어떤 구조체를 사용하는지 미리 파악하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px current PCB에 UX task number 그래서 현재 스테이트 변경하는 구조체 안에서 그 태스크의 넘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서 DT 플러스 툴로 분석하라고 넘겨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태스크의 정보, 그리고 함수의 정보를 동시에 디버깅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실제 사용자가 적은 소스 코드 단에도 이렇게 함수, 펑션 인, 아웃 코드를 다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태스크가 어떻게 스위칭이 되는지 정보와 동시에 함수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또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뭐 함수가 인될 때, 이프문을 탈 때 이런 것들을 다 미리 넣어 놓았습니다. 이거는 앞서 진행했던 대로 이렇게 자동으로 삽입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리스트업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거를 빌드를 할 수가 있어요. 어, 지금 보이는 게 코드 컴포저 스튜디오라고 해서 이제 힐링펜을 빌드할 때 쓰이는 제 컴파일러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 태스크 C라는 OS 스케줄링 파일에 보시면 제가 방금 DT 툴로 넣은 탐침 코드가 삽입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삽입된 상태로 다시 한번 빌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어, 네, 이렇게 빌드를 해주면은 DT의 테스트 포인트라는 탐침 코드를 추가해서 빌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빌드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타깃에 그 이미지 파일을 넣은 뒤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가 뭐 GPIO 핀이라던가 캠 포트 혹은 UART 포트 등으로 해서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호를 통해서 태스크가 스위칭 됐구나, 태스크 안에서 어떤 함수가 수행되고 있구나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빌드까지는 했는데 제가 현재 이걸 실행 가능한 하드웨어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라서 실제로 러닝까지는 아니고요. 기존에 러닝했던 데이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포인트를 탐침하고 빌드 후에 타깃을 러닝 시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리포트, 테스트 리포트라고 하는 형태로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떤 함수가 실행이 되고 있는지, 들어가고 나왔는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 트리거라고 해서 제가 태스크의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 탐침 진행한 어, 그 V 태스크 스위치 콘텍스트 내부에서 이벤트 아이디라는 값으로 태스크 아이디를 넘겨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했을 때 지금은 이번 아이디를 가진 태스크가 이제 막 러닝이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시각적으로, 육안으로 보기 쉽게 펑션 트랜지션 스코프 기능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 지금 보시면은 3번 아이디를 가진 태스크를 위주로 좀 보볼 텐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3번, 2번, 1번 왼쪽에 보이는 숫자들이 태스크의 아이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펜테스크라는 태스크의 아이디고요. 3번은 버저 태스크라는 태스크의 아이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번 아이디를 가진 버저 태스크가 이 시점에서 실행이 됐고, 태스크를 실행 중에 태스크에서 쇼트 B 플래그라는 함수를 실행하고 있고요. 그 함수들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그 플로우 차트 형태로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태스크가 종료됐을 때 이렇게 끝나게 되고 이제 5번 태스크는 이 프로젝트 환경에서 아이들 태스크인데요. 잠깐 아이들 태스크로 넘어가서 휴식을 하다가 이제 주기가 되면은 다음 태스크가 진행이 되는 것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T의 OS 안에서 태스크 정보를 확인하고 사용자의 소스 코드에서 펑크션 정보를 확인한다면 이런 식으로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젝트 세팅상 제가 모든 태스크 스테이트의 변화는 못 보여드렸고 딱 러닝되는 시점 OS 내부에만 탐침을 진행했는데요. 실제로 태스크는 이렇게 세 가지의 변화를 모두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당장 보여드릴 수 있는 환경은 없지만 기존에 했던 내역이 있어서 그 자료 또한 같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오토사 환경에서 진행을 했던 내역이고요. 오토사 환경에서 이렇게 제가 임의로 가공을 한 자료이긴 한데 이제 펑션이 액티베이트 돼서 레디 상태로 들어간 시점, 그리고 스타트가 돼서 러닝 상태로 들어간 시점, 그리고 인터럽트 루틴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것도 인터럽트 루틴을 발생시키는 위치를 OS 코드 내부에서 찾으면은 전부 다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스펜디드 상태로 바뀌는 터미네이트 태스크 되는 시점, 네, 이런 정보들을 전부 다 DT 플러스라는 툴을 통해서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툴을 기반으로 해서 액티베이트부터 스타트까지 되는 시점을 통해서 IPT라는 항목을 다시 한번 액티베이트에서 다시 액티베이트 되는 시점을 통해서 페리오드라는 항목을 이렇게 모든 태스크의 타이밍 파라미터 항목들을 전부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IPT 그리고 실제 순수 실행 시간인 CET, 점유율을 뺏긴 시간인 PRE, 이런 것들을 이 시점들을 전부 DT로 긁어서 추출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이제 완벽하게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간이 제가 많이 제공되지 않은 만큼 약간 간략하게 설명드린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하드웨어 환경을 구성 못해서 조금 결과적인 수집한 결과만 보여드린 것도 있어서 아무래도 이해가 살짝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 쪽으로 DT 플러스 툴 관해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DT를 통해서 이러한 태스크의 타이밍 파라미터,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제공하는 자원 사용량 검증에서 요구하는 그 태스크 타이밍 파라미터들을 모두 누락되는 점 없이 측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T 플러스라는 툴을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태스크의 수행 시간 정보들, 타이밍 파라미터들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성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태스크의 타이밍 항목들을 측정을 다 했기 때문에 그 태스크가 데드라인 내로 모두 수행되고 있는지 당연히 측정이 가능하고요. 이제 병목 현상 분석. 태스크와 펑션 동작을 동시에 아까 디버깅 했잖아요. 그래서 태스크가 10초 만에 끝나야 되는데 15초가 걸렸다. 그럼 그 5초는 어떤 펑션에서 오버됐는지 이러한 병목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원인 또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검토 또한 중요한데요. 만약에 좀 길게 필수적인 내용이 우선순위가 낮게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동작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아까처럼 시각적인 검증 혹은 뭐 데이터, 수치적인 검증을 통해서 태스크 간의 실행 순서나 우선순위 설정이 적절한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면은 이 태스크가 기본적인 방법으로 시작과 끝에만 탐침을 했을 때 도무지 실행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레디가 됐는데 우선순위 점유가 안 돼서 안 되는 건지. 그래서 레디 상태라면 우선순위 점유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조금 더 높여줘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아예 레디 상태로 바뀌지가 않았다. 그럼 호출 단계부터 잘못된 거기 때문에 코드를 손봐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DT 플러스 툴로 이러한 항목들을 검증했을 때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부가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DT 플러스는 호환성이 굉장히 높은 툴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컴파일러를 어떤 거를 사용하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모두 다 환경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프로젝트 여러 가지를 했을 때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하나의 툴로 아까 자원 사용량 검증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뭐 CPU 로드라든지 커버리지 측정 이런 식으로 태스크의 수행 시간 말고도 많은 항목들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 또한 DT 플러스라는 툴로 모두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툴로 여러 가지 테스트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를 통해서
많은 리소스 절약 및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금일 진행할 웨비나는 좀 간략하게 진행하느라 짧긴 했었는데요. 여기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 금일 웨비나 중에 혹은 다른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같은 걸로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